안녕하세요. 이주은 부부상담 원장 이주은입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4년 차 40대 주부입니다. 처음에는 시댁과의 갈등으로만 생각했는데 영상 내용을 쭉 들어보니 부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외국에서 만났고 결혼하러 한국으로 들어와 처음 만난 시어머니께서 우린 선봤던 한의사가 며느리가 되길 너무 원했다. 근데 너랑 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 여자가 애밖에 없냐? 하시는 말에 속상했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저희는 외국으로 갔고 첫애를 낳고 또 그 얘기를 하시고 2년 뒤 한국으로 와서도 친척들 앞에서 제가 있는데도 또 하셔서 남편에게 기분 나쁘다고 얘기했더니 어머님이 전에 들으시고는 너가 한의사도 이긴 건데 기분 나빠하는 게 제 성격이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친정집에 그렇게 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정 떨어졌다. 그렇게 너네 엄마가 좋으면 엄마 저 더 먹다 마라. 우리 집엔 나쁜 들만 며느리로 들어왔다 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했더니 자기가 끼어들면 일이 더 커져서 이건 자기가 빠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제가 없을 때 시부모님이 제 욕하는 걸 얼마나 방어한 줄 아냐면서 자기도 엄청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지방으로 이사 후에는 애들과 남편 생일, 부모님 생신, 명절에 집으로 오시거나 저희가 가는데 만날 때마다 제겐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참았습니다. 문제가 더 커진 건 남편 형수님이 미국에서 1년에 한 번씩 오시는데 결혼 초 형님과 시어머님 관계가 안 좋은 상태였고 저보고 남의 욕을 안 한다고 속을 알 수 없는 애라면서 꼴값 떤다고 하시고 어딜 아무리 임신 막달이라도 시부모님 계신데 손을 잡고 있냐고 하시면서 둘밖에 없는 형제를 가르려고 한다면서 제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변명하는 게 더 싫어. 차라리 잘못했다고 인정해 하셔서 제가 울면서 싹싹 빌었어요. 그 뒤로도 몇 번 싸가지가 없다고 하시기도 하고 작년까지 또 오시면 인사드리고 시부모님 팔순으로 가족 여행을 원하셔서 저는 죽을 힘을 다해 참고 다녀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정말 못 참겠습니다. 형님네가 저희 집으로 오신다는데 한 끼를 나가서 먹자더니 두 끼를 먹자기에 나는 한 끼만 먹고 집에서 먹을 땐 일이 있다고 나가겠다 했어요. 남편이 마음대로 스케줄을 바꿔버려서 화를 내서 나가라기에 그날 나와버렸습니다. 애들이 집에 다 있는데 시어머님과 형님이 제 욕을 너무 많이 해서 아이들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못돼 처먹은 라고 하셨대요. 지금은 형님도 막말 안 하시고 어머님도 막말의 강도가 점차 줄고 손자 손녀 학원 하나도 안 보내고 공부 가르쳐서 영재 교육원에도 다니게 되고 하니 칭찬도 하시고 하는데 예전보다 상황이 나아졌는데 제가 왜 이렇게 더 만나기 싫고 전화도 싫고 이럴까요? 마음이 힘듭니다.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40대 이 사연자님께서 결혼 14년이니까 어쨌든 아이들이 이제 좀 많이 큰 상황이죠. 그런데 거실에서 뭐 애들이 있건 없건 뭐 다 못돼 처먹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 이거를 애들이 지금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애들이 정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을까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이 사연자님 남편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아내를 보살피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식들도 지금 보호를 못하고 계시는 거를 꼭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의사였다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비교하시고 뭐 이런 어머니의 내용은 뭐냐면 나나 되니까 너 봐줘서 사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너는 우리 집에 한참 모자르고 부족하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한테 아주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너는 이 집에서 정말 럭키하게 사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며느리한테 이렇게 막 하시는 거를 며느님한테 하신다기보다는 굉장히 아들이 다 만만한 거죠. 아들이 굉장히 만만하고 이 사연자님의 남편은 지금 둘째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큰 며느리도 마음에 안 들고 지금 둘째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다 싸잡아서 이제 다 마음에 안 드시는 건데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며느리가 들어가도 이거는 다 마음에 안 들죠. 이게 어머니가 심하게 하셔도 되는 것을 지금 허락하고 있는 사연자님의 남편을 더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어머니 앞에서는 일이 더 커질까봐 아무 말도 지금 내가 안 하고 있고 꼭 하필 사연자님이 없을 때는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앞뒤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봤으니까 모르기도 하겠지만
안 봐도 다 알 것 같잖아요. 내가 있을 땐 당연히 가만히 있는 거고 내가 없을 때는 더 마음 편하게 가만히 있는 거고 지금 이거라는 거가 너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사연자님 남편은 그냥 갈등이 싫어서 무마하고 그냥 이 상황이 그냥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태도를 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냐 하면은 어떠한 시대 갈등 상황이 벌어져도 궁극적으로는 부부 문제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도 실상 이 사연자님 입장에서도 시부모님의 어떤 말이나 시부모님의 어떤 생각, 태도, 행동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무슨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한 거는 내 남편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단 둘이 있을 때 집에 와서라도 아내의 그 정말 너덜너덜한 그 심정을 위로해야죠. 당신 정말 불쾌했겠다. 속상했겠다. 엄마 저러는 게 정말 너무 부끄럽다. 어제 오늘 아니고 평생 저러시는 양반이라 참 나도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참 안타깝다. 이제 이런 것들을 남편이 좀 부인에게 많은 위로와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내 마음에 좀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되는 게 지금 없다는 게 가장 심각한 거지. 어머니의 그런 막말과 태도 이게 지금 심각한 거는 나중에 후차 문제예요. 후차 문제. 그리고 내 가족을 못 지킨다라는 면에서는 정말 사연자님 남편이 많은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부가 있는데 지금 따로 가는 거예요. 사연자님은 부부 중심이었으면 좋겠고 사연자님 남편은 부모님 중심이어야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들이 그냥 공개된 그 상황에서 엄마에 대한 막말을 들어도 그거를 보호할 생각을 못할 정도로 이게 부모님 중심이어야 되는 태도를 갖고 있는 이 사연자님 남편의 신념과 가치관, 체계를 정말 좀 개선해야 되는 건 아주 매우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남편의 개인 상담 영역이 정말 꼭 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을 지키지 못한다는 건 너무너무 속상해요. 장서 갈등 상황에서는 부인의 책임이 좀 더 있듯이 시댁 관련된 것들은 지금 남편의 책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사연자님한테도 정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불편감이라고 쓰고 여행이라고 읽는 거죠. 너무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런 장면에 자기 자신을 이제는 그만 노출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나를 무슨 도마에 올려놓고 도마질을 하는 존재인데 내가 거기를 가야지 될까? 또 내가 거기를 안 가면 뭔가 불편하고 위험하거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연자님의 정말 민마음이 뭘까?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사연자님이 사연자님을 힘들게 하는 건 없나? 이것도 정말 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게 사연자님이 내 입 갖고 내 생각을 내 맘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좀 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나를 셀프 존중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할머니 듣기 불편해요. 우리 엄마 굉장히 예뻐요. 좋은 사람이고요. 우리 엄마만한 사람 없어요. 할머니한테 우리 엄마 같은 며느리가 있다라는 거는 할머니 굉장히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뭔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데 그 이야기를 못하는 거는 사연자님도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자녀분들도 못하는 게 조금은 있을 거예요. 조금은. 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물론 아이들 입장에서 지금 할머니도 계시고 아빠도 계시고 뭐 이런 어쨌든 어른들이 있는 그런 장면에서 할머니가 막 그렇게 내 엄마 욕을 하는데 하여튼 뭐 두 말도 필요 없이 애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는데 내 말을 못하는 거는 정말 일면은 사연자님도 불편한데 참고 그 고행 같은 여행을 갔다 온다든지 아니 어르신 앞에서 부부가 손잡는 게 무슨 큰일 났어요? 그걸 갖고서는 형제를 갈라놓는다 막 어쩌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막 울면서 빌면서 싹싹 빌었대. 막 이런 장면들은 이게 사연자님이 갖고 있는 요인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고 이게 최선이라고 또 했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사연자님 거예요. 시댁하고 남편하고 상관이 없이 관련 없이 사연자님 정말 내면에 대한 내용을 그 마음 심지 핵심 내용을 잘 통찰하고 들여다보는 것. 이 작업은 정말 상담에서 너무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이거를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한테 이렇게 사연을 보낼 정도 수준이면은 나름은 얼마나 심각하니 이런 사연들을 보내셨겠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공개된 유튜브에서 여기에다 사연까지 쓸 정도면 정말 얼마나 고심을 하고 마음 생각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보내셨겠냐고요. 지금도 여기서 목말라 있는 거는 부부 중심이 아닌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뭔가 막 하면서 뭐 이거를 잘 해 나가고 있다고 지금 자기 생각 안에 지금 고여 있고요. 지금 사연자님도 사연자님이 너무 자기 스스로에게 고난을 줘요. 고행의 길을 걷게 하는 게 너무너무 보여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 진짜 심각한 거는요, 대물림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심리적 유산이라고 이거를 하거든요. 지금 심리적 유산을 지금 그게 뭐 좋은 거라고, 좋은 걸 줘야지. 너무 나쁜 거, 안 좋은 거를 밑으로 지금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로 아이들까지 이렇게 보살피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시는 거는요, 정말 안 되고요. 차라리 부모님 중심으로 사실 거면은요, 차라리 자녀 중심으로 사세요. 부부 중심이 안 돼서 자녀 중심으로 사는 부부가 차라리 나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오죽하면 차라리 낫다고 얘기를 하느냐고요. 어머님이 네 애미 뭐 못돼 처음 먹었다든지 뭐 이런 막말을 막 하고 계신 거에서 내 자녀도 지금 보호를 못하는 상황이고, 말하지 않아도 할머니가 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얘들한테는 너무 큰 상처인데, 그거를 전혀 어떻게 하실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아 그래도 내가 당신 없을 때 당신을 보호했어, 뭐 방어를 했던 거였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 계신다라는 거는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놓치고 계시고, 너무 많은 것들을 정말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사연 잘 보내셨어요. 계속해서 끙끙 속으로 그냥 앓고 계시는 것보다 그래도 어쨌든 사연을 보내서 내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구나, 이걸 한번 짚으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저희 이 영상을 보시는 훌륭하신 수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이 사연자님께 정말 드리고 싶은 소중한 그런 말씀들을 잘 남겨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편분도 지금 당장은 모르시는 그 영역이 있지만 그래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지지와 응원도 좀 보내주시고, 그래서 사연자님 남편분이 정말 이게 어머니가 하도 저러시니까 어머니만 지금 보였지, 너무 사랑하는 내 아이들을 지금 내가 보호하지 못한 그런 애비로 내가 지금 있다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깨닫는 계기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얼마든지 부부는 거듭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